내 삶을 바꾸는 선택, 총선 스타 K 불꽃 튀는 대결을 시작합니다. 4년을 기다렸습니다. 대국민 일꾼 오디션, 국민선거인단의 선택은 누구일까요? 드디어 개봉 박두 두 후보를 소개합니다. 챔피언은 나야 나, 좀처럼 탈락한 적 없다는 오남편. 50대 남성, 게다가 법대 출신이네요. 지금까지 이런 참가자는 없었다. 흥곽기가 넘치는 노여청. 가진 건 없지만 젊음이 자산입니다. 네, 패기 넘치네요. 그런데 국회 타주대감 오남변이 쉽게 물러날까요? 난다 긴다 하던 후보들도 대부분 오남변 씨한테 나가 떨어졌는데요. 노여청 씨, 이번엔 좀 다를까요? 응원단이 많이 왔네요. 노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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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스타 K! 21대 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남변 씨가 쌓아 놓은 아성을 뚫을 수 있을까요?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달 말이면 새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국민의 대표들이 이곳에 모여서 제21대 국회를 열게 됩니다. 참, 국회는 올 때마다 웅장한데요. 다 각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국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 앞, 뒤에 각각 8개, 그리고 양 옆에 4개씩 총 24개의 기둥인데요. 앞쪽 기둥 8개는 전국 8도를 상징하고 총 24개의 기둥은 1년 24절기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즉, 전국 8도에서 온 국민의 대표들이 1년 내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는 염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 즉 민의를 잘 대변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캐릭터로 삼은 오남변 씨입니다. 국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0대 남성 변호사죠. 반면 노여청 씨는 노동자, 여성, 청년의 줄임말입니다. 비교적 국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소수 의원들을 의인화한 거죠. 물론 국회의원이 국민의 평균을 그대로 닮을 수는 없겠지만 이 민의를 대변하려면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21대 총선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우여곡절 많았던 이 노여청 씨의 국회 입성 도전기 함께 확인하시죠. 32살 오영환 소방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발표한 5번째 영입 인재였습니다. 저는 10년째 화재, 구조, 구급, 최일선의 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사람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깊어만 집니다. 10년간 2,000번이 넘는 현장 출동과 인명 구조. 오 씨는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1인 시위 등에 참여하며 소방안전전도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입당식에는 오 씨의 아내도 참석했는데요. 암벽 여제로 잘 알려진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김자인 선수입니다.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3년 전 김자인 선수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을 맨손으로 올랐습니다. 2시간 반 만에 도착한 빌딩 옥상엔
남편 오영환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선을 불과 한 달 반 앞둔 시점, 오영환 씨는 경기 의정부 갑 선거구에 전략 공천됩니다. 청년 소방관의 도전은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의정부 지역 당직자들이 집단 사퇴하며 반발했습니다. 지역과 전혀 연고가 없는 생면부지 영입 인사를 전략 공천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지역의 손출직 의원은 지역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과 발전 방향을 기포 활동을 통하여 펼칠 수 있는 준비된 인물이 후보로 나와 노인, 직능, 의정부 갑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육선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는데 장남 문석균 씨를 문제 삼았습니다. 문 의장이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해 민주당 편을 든다는 겁니다. 세습 공천 논란 속에 문석균 씨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역 당직자들의 집단 사퇴 보름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합니다. 청년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정부의 지역은 여기 있는 기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청년 한 달도 안 된 분이 한 달 동안 선거운동해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내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탄탄한 무소속 후보와 지역 기반이 없는 여당의 청년 후보,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아깝게 패한 관록의 야당 후보까지 50대와 정치 신인 간 3파전이 예상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막막했어요. 저랑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딱 한 분 둘이서 여기 왔는데 접촉을 시도했지만 지역위원회에서 연락도 받지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선거를 치를 준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으니까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코앞으로 닥친 선거, 당직자들의 빈자리는 가족이 채웠습니다. 본업도 미루고 부산에서 달려온 아버지. 어릴 때 호원동 쌍용 아파트에서 그때 거기가 아버지 젊은 시절에 이제 내 집 마련, 첫 내 집 마련 하신 군인이셨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돌아온다고 했는데 20몇 년이 되도록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돌아오신 게 아니고 아들 때문에 끌려오신 거 아니야? 어쨌든 아버지 소원이 돌아오는 거였는데 아유, 불효자식. 자랑스러운 불효자식이죠. 맨날 잠도 못 주무시고. 선거 초반, 민심은 싸늘했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마음이 심란하죠.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을 만나는 일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명함 돌리기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 본 선거운동을 며칠 앞두고 흩어져서 시민들을 만났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족 모두 난생 처음 해보는 선거운동. 할 말도 참 많습니다. 화이팅!
저는 원래 영화에서 처음에 정치한다고 할 때도 그래 여보는 정치 열심히 해 나는 운동 열심히 할게 우리 서로 각자 열심히 하자 이랬는데 이럴 줄은 몰랐지. 명함 이렇게 드리고 나서 저는 사실 국가대표 암벽 등반 선수인데 남편 도와주러 같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혹시 그 롯데타워 올랐던 그 선수냐고 막 그렇게 물어봐 주시고 남편 때문에 뭔 고생이냐고 안 그래?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해. 조직 없는 청년 후보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홍보 문자 발송을 위해 돈 대신 전화번호를 기부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여야 했습니다. 본격 유세 전 필수인 소규모 주민 간담회나 행사 참석 일정도 잡기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밀착 만남이 줄었다지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선거운동에서는 강점이라는 게 당의 그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강점인데 불구하고 이게 지금 와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극복하기가 상당히 지금 힘겨운 상황입니다. 당원들이 계시면 거기에서 소규모 그 행사라든가 일정들을 캠프로 많이 연락을 해주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끊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다행히 전화번호 기부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고 후원금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후원금 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거뜬히 채울 정도였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쪽에 기반이 없는 젊은 후보가 와가지고 가뜩이나 이렇게 좀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이 힘들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라도 몸으로 와서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생겨가지고 오게 됐어요. 응원을 보내는 방법은 제각각이었지만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물론 경험이 없고 막 좀 젊어서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다 국회의원들의 나이가 다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경력직우대라는 말처럼 이게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력을 쌓을 수 있냐 이런. 그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정신 상태가 정치권도 젊게 가는 거지. 맨 나이 먹은 사람이 맨 했던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정치 그 자체가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싸움질만 하고 국민은 없어요. 국민은 없고 자기네들 당만 있는 거죠. 좀 다 물갈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53%의 득표율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오영환 당선인. 이번 총선 최연소 지역구 당선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사람, 또 젊은 의정부를 향한 의정부 시민분들의 많은 열망이 이런 결과로서 입증되지 않았나. 그렇지만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2030 청년 당선인은 단 6명에 불과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 21대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론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후보들에게 선거 비용을 대출해주고 가산점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정치 구호는 말로만 끝났습니다. 253개 지역구 가운데 공천을 받은 청년 후보는 단 7명. 총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민주당의 한 청년 예비 후보에게 그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당선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죠. 인재 영입을 통한 청년 정치 육성도 필요하고 당에서 길러지고 육성된
헌신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투트랙 지원이 필요한데 오로지 인재 영입에만 청년이 부각되는 것이 아쉽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후보들의 주장은 공정한 경선 기회라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몇 년간 지역 기반을 다져놔도 당에서 경쟁력을 이유로 전략 공천을 해버리면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권리당원 모집부터 경선 염두에 두고 활동을 했죠. 권리당원 모집이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는 1년 동안 1000명 정도 모았어요. 그런데 당은 경선 기회조차 박탈한 거죠. 전략 지역이나 단수 공천할 거였으면 그 지역 청년 예비 후보들을 다른 곳에 재배치했어야 했는데 청년 정치를 말살시키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 청년 정치의 안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공연불이 아니었나, 선거를 위한 청년을 달래기 위한 이런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청년 후보를 우대하겠다는 공언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경선에 참여하는 청년 후보들에게 가산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후보들은 반발합니다. 경선을 못하는데 가산점을 많이 준들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 지역구 253곳 중 공천을 받은 청년 후보는 12명이었습니다. 민주당보다 2% 더 높은 비율입니다. 심지어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청년 공천을 뒤집은 일도 있었습니다. (2014년) 전국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됐던 이윤정 후보. 이번 총선에서 경기 의왕 과천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천이 뒤집혔습니다. 오늘 새벽, 그렇게 새벽 일찍 요란하게 했던 그 최고위의 결과가 퓨처메이커, 청년벨트, 혁신을 외치게 맨 선두에 섰던 그 청년들을 공천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가 미래통합당을 보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후보 등록일 하루 전날 공천이 뒤집힌 통합당 지역구는 총 4곳. 그중 2곳은 청년 후보가 공천된 지역이었고 모두 50대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 초 황교안 대표가 청년들에게 했던 말 한번 들어볼까요? 청년들을 한번 쓰고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일회용으로 그래 쓰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벚꽃이 한창인 산책로. 하늘색 차량 한 대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경기 광명을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김용태 후보의 유세 차량입니다. 만 29세, 거대 양당 출마자 중 최연소 후보다운 참신함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섭니다. 치킨집 치킨 배달 차량입니다. 전기 모터로 돌아가고 있는 차량이고요. 색다른 모임으로 해서 좀 젊은 유권자분들이 막 뛰어오시기도 하고. 김 후보가 처음 공천을 신청했던 곳은 서울 송파을이었습니다. 전 MBC 아나운서 출신 배현진 후보에게 밀렸지만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만든 청년 벨트라는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수도권 10여 개 지역을 청년 벨트로 묶어 이른바 퓨처 메이커, 즉 미래 창조자란 이름으로 공천했습니다.
언뜻 보면 청년 우대 정책이지만 속사정은 좀 달랐습니다. 이 지역들은 지난 총선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 곳이었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광명을이 특히 험지로 분류됩니다. 상대는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후보. 20대 청년 후보로서는 돈과 조직에서 모두 열세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꼭 정치 부끄럽지 않게 꼭 바꾸겠습니다. 개표 결과 30.5%의 득표를 한 김용태 후보. 1위와 3만 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나머지 청년 벨트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당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조직이 좀 활성화된 데를 청년 벨트로 묶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의 청년 벨트는 사실 와해된 지역 중심으로 좀 청년 벨트를 꾸려진 게 사실이거든요. 다음번 4년 뒤에는 좀 더 많은 후배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워주십시오. 꼭 한번 도와주십시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 무소속 노관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소병철 후보와의 양강 구도로 치러진 지역이었는데요. 5, 60대 후보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청년 후보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출신 청년이 전남 순천에 출마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천 후보는 수도권 청년벨트 지역을 거부하고 순천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젊은 보수를 자처하는 후보답게 당을 향한 쓴소리에 거침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정당 정치 시스템이라면 저한테 바로 국회의원 후보를 줘서는 안 돼요. 이번에 당에 합류했으니까 트레이닝 받고 다음번 지방선거 때 해보자, 내지는 다음번 총선까지 너를 길러보자라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당장 써먹을 청년을 급급하니까 그냥 막 어떻게 보면은 넣는 거예요. 청년팔이 이제는 좀 그만하고 제대로 된 청년 정치인을 키워달라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정치 신인이니까 지지도도 떨어지고 인지도도 떨어지죠. 그렇더라도 이 친구한테 기회를 주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가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청년 정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똑같은 영입인데 나이만 어린 사람이에요. 그거는 전 청년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차기를 노린다는 천하람 후보의 당찬 도전의 결과는 8명의 후보 중 4위, 3%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소병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통합당이 강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넣고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그 원래의 정책적 구상과 맞을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똑같은 거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청년들이 몇 명이나 들어갔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거든요. 21대 국회 청년 후보들의 도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중에는 국회 입성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패배의 쓴잔을 맛본 사람, 그리고 후보도 되지 못하고 그 뜻이 꺾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선거가 한참 남았을 때는 정당들이 인재도 영입하고 가산점도 더 많이 줘서 한 30% 정도는 청년 후보들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공천 심사가 다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 청년 후보들이 좀처럼 눈에 띄질 않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1,100여 명 중 20대 후보는 15명, 30대는 54명입니다. 전체 후보자의 6%에 불과하죠. 그 중에서도 이 바늘구멍을 뚫고 당선된 사람은 2%. 20, 30대의 인구 비율이 약 30%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정당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천을 하고 싶어도 정치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도 맞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을 찾든지 정당들 스스로 청년 정치인을 키워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공천은커녕 출발선에 서기도 힘든 게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노여청 씨의 국회 입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 장벽은 무엇일까요? 국회를 떠나지 않는 화두 중 하나, 세대 교체입니다. 1954년 만 26세의 청년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1988년 36살이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맞붙었습니다. 이 대표가 승리해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16대 총선에선 386으로 불렸던 청년 정치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등 지금은 모두 여당을 이끄는 핵심들입니다. 야당에선 남원정 트리오, 즉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후보가 세대 교체 바람을 주도했습니다. 민주화 물결 속에 다수의 인구를 점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이점도 있었지만 당시 정당들은 청년 후보들을 중하게 대우했고 정치에 스스로 새 바람을 불어넣었던 겁니다. 서울 동대문 을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장경태 후보. 대학생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평당원, 전국 청년위원장을 거쳐 마침내 국회의원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어렵게 경선에서 승리한 뒤 본선에 진출했지만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서울 서초 갑에서 내리 3선을 한 미래통합당 이혜훈 의원. 결국 단일화를 이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지역 3선 민병두 의원까지 모두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후보보다 사무실 임대료 등 끝없이 들어가는 선거 비용이 장 후보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비싼 값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하루 전만 해도 조금 가격이 조금 다소 낮았었는데 또 다음 날 갔더니 또 올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높은 값을 부르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선거를 하는 모든 후보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자들이 특히 정치 신인 같은 경우는 이 사무실 임대하는 것도 대단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보통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를 때 드는 비용입니다.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홍보 문자 메시지, 현수막 제작 비용에 광고비까지 합치면 본 선거운동 기간에만 비용은 1억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전략회의에서는 늘 돈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그 형태의 총운동원복을 네네. 이렇게 자기 옷에다 덮을 수 있게. 네, 날씨가 아직 좀 추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많으셔서. 네. 후드팀, 후드티를 약간 좀 재질도 좀 면 재질이 아니고 가장 싼 걸로. 잘하셨습니다. 네네. 가장 좋은 의견이네요. 저녁 시간 장 후보가 퇴근길 유세에 나섭니다. 코로나 사태로 유세차를 최소화하고 뚜벅이 유세를 펼칩니다. 격려를 해주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민원을 직접 전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딱지 좀 떼지 말아요. 원래 좀 먹자골목엔 안 뛰지 않아요? 네, 아주 죽겠어.
가정이 넘어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옵니다. 2월 말부터 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는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허리는 좀 약간 아파도 이제 참아야지 아들 때문에. 파스는 안 붙이고. 파스는 붙였어. 동대문구에서 시작한 서울 생활. 대학 시절 민주당에 입당해 15년을 함께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평사원이 임원이 되는 건 사람들이 스토리라고 보지만 평당원이 당 간부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는 아직 스토리나 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평범한 사람이 노력하면 언제든지 국가의 지도자, 국가의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출구조사 발표 순간 긴장과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최종 개표 결과 54.5%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평균 재산은 약 21억 원. 가구당 평균 재산의 6배에 달합니다. 쩐의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선거. 돈은 청년의 정계 진출을 막고 있는 가장 큰 벽입니다. 정치에 입문하는데 돈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뼈저리게 느꼈다는 장 당선인. 무엇보다 청년 정치인들을 위해 문턱을 낮추고 싶다고 말합니다. 종별로 쪼개갖고도 해봐도. 그러니까 선배들은 이 반독재 투쟁하면서 정치적인 상식성을 가지고 좀 더 어떤 의미 있는 활동으로 또 보장받았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생활비와 싸우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과 정말 불안정한 고용 상황들과 싸우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파편화된 개인들 간에 서로 간에 이 또 경쟁만 격화되다 보니까 정말 좀 더 어려운 여건에서 소위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대 양당 후보들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군소정당 청년 후보들의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정의당 오현주 후보. 유세용 자전거를 마련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비용도 절감되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을 거의 만나지 못해가지고 좀 골목을 돌려고 전기 자전거를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전동 킥보드를 이렇게 기동성 있게 하고 싶었는데 원동기 면허를 2번이나 떨어지는 바람에 전기 자전거를 급하게 구해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살림으로 선거를 치러내기 위한 고육지책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구에서 쓸 수 있는 법정 선거 비용은 약 1억 7천만 원. 당에서 4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소정당 후보로선 많은 금액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상대 후보들이 사용하는 2.5톤짜리 유세차 대신 500만 원을 더 아끼기 위해 가장 작은 1톤짜리로 맞췄습니다. 사무원들을 이제 원래 32명까지 고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32명은 꽉 채워서 고용을 하지 못하고 좀 부족하게 해서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습니다. 15일 동안 한 일당에 7만 원이니까 15일 동안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지출 중에 하나여서. 오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8.8%였습니다. 1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선거 비용만 걱정이 아닙니다. 지역구 후보 선거 기탁금 1,500만 원도 청년 후보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영국은 74만 원, 뉴질랜드는 23만 원,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기탁금이 없습니다.
비례대표 기탁금이 500만 원으로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하되었거든요. 저는 지역구 후보들도 기탁금을 인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후보가 난립하지 않느냐라는 걱정들이 있으실 텐데 돈으로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뭐 후보 난립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이 없는 후보들, 작은 정당의 후보들도 후보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기탁금이 꼭 낮아졌으면 좋겠고요. 붕어빵 틀에선 항상 붕어빵만 찍힌다고 하죠. 오남변 씨가 항상 국회에 주류라면 공천 룰이나 선거제도, 정당 구조가 다 오남변 씨에게 유리한 건 아닐까요? 21대 국회의 얼굴을 20대 국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대 국회의 평균 연령 55.7세, 21대 국회 54.9세. 거의 뭐 동갑이죠. 변호사 출신이 가장 많았던 20대 국회,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의원의 비율은 83%에서 불과 2% 줄어든 81%. 노여청 씨가 낡은 틀을 좀 바꾸자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총선 지역구 의원 253명 중에 여성 의원은 29명입니다. 20대 총선 26명을 넘어선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지역구를 통한 여성 의원의 국회 진출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의당은 공개 경쟁을 통해 비례대표 경선을 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군 41명에 속해 있던 1992년생 류호정 후보. 정견 발표회와 정책 검증 대회 등을 거쳐 최종 순번이 결정됐습니다. 후보님 결과가 어떻게? 1번입니다. 경선을 함께 준비했던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시민선거인데 차이 엄청 나더라고요. 울면 어떡해요? 일단 글로 갈게요. 됐어. 현재 각 정당은 비례대표 홀수 순번을 여성에게 배정해야 합니다. 50% 여성 할당제와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17대 총선부터 법제화돼 여성 정치인 양성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7대부터) 비례대표 여성 의원의 비율은 50%를 웃돌았는데요. 전체 여성 의원 비율도 이때부터 크게 늘어났습니다. (21대) 전체 여성 의원은 20대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구입니다. 비례대표 출신인 미래통합당 민현주 전 의원, 인천 연수을 출마를 준비했었습니다. 공천이 확정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공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과정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심정은 되게 착잡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공당에서, 그러니까 사적인 모임에서 모임의 대표 뽑는 것도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지켜보는 이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카메라 보지 마시고. 한 달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2월 28일 민경욱 의원의 컷오프를 결정하고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보름도 안 돼 상황이 바뀝니다. 일부 불공정 사례가 지적되고 있고 또 내부 반발도 적지 않게 일고 있습니다. 저는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현재까지의 공관위의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당 공관위는 앞선 결정을 뒤집고 두 예비 후보의 경선을 결정합니다. 공천 번복의 결과 미래통합당은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는 도로 친박당이 됐습니다. 자기 측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을 도로 친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선 결과는 민경욱 의원의 승리였습니다. 쉽게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길이었는데 멀게 돌아왔습니다. 컷오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2주 동안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쓴맛을 본 민현주 전 의원. 여성 후보로서 지역구를 받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하필 다른 지역은 다 남성 후보들이 있는 지역은 원한대로 갔는데 공관위에서 이 두 지역만 뒤집었을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여성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고리인, 그러니까 계파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약한 고리인 여성이 후보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의구심도 좀 가져봅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의 여성 공천 비율은 각각 12%, 10%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여성 후보들은 늘 주변 다른 여성 정치인과도 경쟁해야 하는 관계에 놓인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거예요? 남성을 공천을 줄 때 옆 지역구가 남성이 받았으니까 우리 지역구는 남성 공천 못 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여성 공천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럴 경우에 바로 옆에 지역구가 유력 여성 정치인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구까지 여성 공천을 줄 필요는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네트워크가 취약한데 그 취약한 네트워크끼리도 뭉치도록 이 제도가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끼리 더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원내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17대 국회. 당시 여성 의원들은 힘을 합쳐 호주제 폐지, 성매매 특별법 시행 등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해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여성과 청년의 도전 자체가 워낙 적었습니다. 사실 저는 책임 회피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공천 관리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여성들의 좀 더 과감한 도전이 여성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여성 당선인이 나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비율은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한마디 키워드는 키웠어야지. 그러니까 자력갱생에서 올라올 것 같으면 왜 여성 추천 보조금을 주고 여성 할당제를 두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이든 청년이든 노동자든 이 사회적 약자들은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자들에 대해서는 정당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육성의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현재 선거 틀에서는 노여청 씨가 오남변 씨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여청 씨가 조금 더 쉽게 국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바로 이번 총선부터 실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를 조금 더 다양하게 채우고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소수 정당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총선 다음 날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정의당이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쉽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바쳐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심상정 대표의 눈물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국회 시계를 딱 1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국회는 여야 의원과 보좌관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에게 국민들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국민의 이해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싸움과 폭력이 국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말 그대로 동물 국회였습니다. (8개월) 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은 연동형 비례제로 치러지는데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무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됩니다.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위성정당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틀림없이 민주당도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어서 이 선거에 임해야 하고 우리 당도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어서 임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 비례대표 제도가 오히려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달도 안 돼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비례대표를 노린 미래한국당이 창당됩니다. 야당의 위성정당을 욕하던 민주당, 결국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당당하게 개혁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른 민주개혁정당들도 작은 정파적 이익이 아닌 개혁과 역사의 대의로 이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합니다. 결국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비례의석을 독점했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이란 기대는 무색해졌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소수의 목소리도 대변하라는 국민의 뜻을 180도로 왜곡한 겁니다. 거대 정당의 지도부들이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꼼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또 그래서 국회의원까지도 뭐 꺼주고 또 가라고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가고, 이거는 뭐 최소한의 어떤 좀 정치 문화가, 정당 문화 자체가 매우 후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거대 재벌 기업이, 국내 1, 2위를 다투는 재벌 기업이 그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탈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1, 2위가.
처음 도입되자마자 실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21대 국회가 열리면 선거제 재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기득권화돼 가고 있다는 비판. 국회가 국민과 유리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과제가 정치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왜 정치를 청년들에게 정치를 안 하냐고 뭐 이렇게 혼을 내면서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거대 양당회가 준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그 사람들이 거대 양당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당을 만들어서 청년당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소수 정당에 가도 자기가 의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소수 정당에 가면은 몇십 년간 아무런 일자리도 없고 당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비율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건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오남변으로 상징되는 기득권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국민에게 너무 멀고 높게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저희는 물론 경륜 많은 오남변을 밀어내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남변과 노여청이 공존하는, 즉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는 거죠. 아마 이 역시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나중에 제가 나이를 먹어서 대한민국을 꼭 닮은 국회를 소개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라는 말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